TF의 조사 활동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가 절제되어야 합니다. 75만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재명식 5호 담당제 헌법 파괴 정치 숙청 TF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의 감시 시스템인 5호 담당제가 부러웠던 것인지 이른바 제보센터를 운영해서 투수를 받음으로써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이재명식 5호 담당제까지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 사회를 회복 불가능 수준을 갈라치기를 하고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겠다. 인권 침해 진정이 들어간 상황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절제하겠다고 했는데 같이 보시죠. 지금 TF에 투입된 인원만 661명이라고 합니다. 661명이 75만 공무원들을 내란에 가담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양태중 부위님, 절제된 활동을 지시했는데 661명을 투입해서 활동을 하나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더군요. 저는 오히려 이제 TF 위원회 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소수의, 그러니까 내부자들로 구성된 TF였다고 하면 사실 거기서 밀실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또 이제 충분한 의견을 내더라도 그냥 몇 명의 의견만으로 이제 이 단합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뭐 내란이라든가 내란 가담한 걸로 이렇게 억울하게 물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 TF는 이제 TF 구성은 외부위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히려 뭐 국방부 같은 경우나 경찰청,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 가담할 여지가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부처에서는 오히려 이제 정당 색이라든가 정치 색이 많이 묻지 않은, 정치적 색이 없는 그런 뭐 외부위원들, 뭐 법조인이든 교수든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TF에 구성하고 있는 위원 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이런 그 억울한 뭐 그런 몰리는 게 없거나 공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은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고 절제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76년 동안 유지됐던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도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지휘 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건데요. 김희정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 내란 청산 TF에서 핸드폰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보겠다는 거, 이거 부당한 지시라고 느끼면 이거 지휘 감독에 따른 의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출하지 않으면은 불이익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속 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 안에서 모순을 보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절제되게 원칙에 맞게 TF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원칙에 맞게 하려면은 근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근거법이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TF 설치를 거부했던 인권위원회를 빼고 48개 정부기관에 모두 다 600명 넘는, 아까 661명이던가요? 이런 막대한 인원을 동원을 해서 TF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게슈타포를 드러내고 하겠다라는 거죠. 예. 완전히 공포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하겠다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민석 총리가 절제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 결과는 인사에 반영하겠다, 승진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인사와 승진은 이 업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TF가 단순 경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공무원직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다가 핸드폰과 관련돼서도 이제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문자라든지 구글 타임라인이라든지 카카오톡 같은 거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즉 그거를 자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네가 투명하지 증명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오히려 안 낼 경우에는 안 내는 것 자체가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워딩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휘 감독의
따를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김인석 총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계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계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 TF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인석 총리입니다. 본인이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지금 바꿨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안 내면 그러면 인사상의 불이익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차 교수님. 예, 뭐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법한 지시 따르지 말라고 해놓고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국가 공무원들이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사실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이렇게 전제로 해서 공직자들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실정법의 위반 소지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더 중요한 문제는 앞서 지금 이야기했던 대로 국가공무원법의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신설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는 진일보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미국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군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 거부하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난리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